뻥이요, 뻥이야. 그렇습니다. 이건 뭐 이 내용상 이 특정 상호를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그거를 얘기를 안 하면 이 방송을 할 수가 없어서 말이죠. 그냥 얘기하겠습니다. 먼저 사진부터 좀 보여주시죠. 자, 뭐 이미 답이 나와 있어서 좀 김이 빠지긴 합니다만 어느 쪽이 원조고 어느 쪽이 짝퉁인지 아시겠습니까? 저는 저 과자 좋아해가지고 어릴 때부터 먹었는데 저는 알고 있죠. 네. 뻥이 요가 이제 진짜죠. 뻥이 야가 진짜 뻥인 거죠. 그런데 이게 저희처럼 다 어렸을 때 먹던 사람들은 아는데 아직 아이들은 어떤 게 진짜인지 구별할 수가 없고 또 연배가 좀 있으신 분들은 그게 그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교수님은 뭐 어떻게 뭐 이 본의 아닌 게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제일 연배가 연장자라고. 뭐 아시겠습니까? 네, 뭐 저희 지금도 식탁 위에 뻥이요가 있습니다. 진짜요? 먹다가 남겨놓은 거 어저께 밤에도 몇 개 집어먹고 남겨놓고 왔는데 굉장히 섭섭하네요. 저는 뻥이요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뻥이야가 나타나서. 그렇구나. 저거 우유에도 타 드시나요? 네, 뭐 시리얼보다 뻥이요가 나은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여기서 홍보를 하는 것 같긴 한데. 아 지금 이 기자는 뭐 이랬는데 우유를 원래 타드세요? 그렇게 먹어요. 시리얼처럼. 그래요? 우리 어렸을 때는 먹었어요. 이렇게 뭐 K사 이런 게 없어가지고 보리 과자 있잖아요. 그거 예. 튀긴 거 그것도 이제 물에 우유에 같이 말아 먹고 그랬는데 맞습니다. 이 기자님은 좀 놀라시네요. 네. 자 이제 뭐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상표권 분쟁에 관한 재판 얘기입니다. 자 어떻게 된 사건인지 먼저 정리를 해주시죠. 일단 저 원조 과자 있잖아요. 그거는 저도 지금 알았는데 1982년에 처음 만들어졌다라고 합니다. 이 과자가 처음 나온 게 82년부터 해서 상당한 인기를 끌었습니다. 사실 뭐 이 90년대, 뭐 2000년대에 상당히 인기를 끌어서 이게 뭐 연간 매출액이 100억 원에 달하는 히트 상품이었습니다. 근데 스테디셀러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뿐 아니라 베트남 등 동남아 지역에서도 인기가 많은데 한 과자 수출업체 대표가 2019년에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에서 뻥이야가 담긴 저런 과자를 만들었어요. 상당히 유사하죠. 이래서 한 6,300만 원 상당을 제조해서 베트남에 수출을 했는데 뭐 달콤한 이렇게 이야기까지 넣어서 이 원래 원조 과자와 상당히 비슷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수입을 했던 현지 베트남 업체는 이 수출을 한 업체 대표에게 한 95% 유사한 포장지를 만들어달라 이렇게 요청하니까 거기 다 맞춰준 거예요. 그래서 뻥이야라고 했는데 결국에는 이 원조 과자를 만든 회사에서 이거는 문제가 있지 않냐, 상표권이 침해당했다라고 조사를 신청했고 인정받은 다음에 그 뒤에 이 해당 업체는 업체 대표와 함께 상표권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손 변호사님 그런데 이런 상표권 분쟁 얘기할 때마다 맨날 나오는 게 이제 초코파이잖아요. 그런데 오리온 초코파이가 일단 원조입니다. 자 그런데 조금 있다가 롯데 초코파이가 나왔어요. 그러고 나서 좀 있다가 크라운 초코파이가 나왔는데 이 크라운 초코파이는 오가 아니라 요입니다. 초코파이더라고요. 네. 자 그런데 이게 무슨 뭐 송사에 넘어갔다 이런 얘기는 전 못 들어서 좀 여쭤보는데. 네, 차이가 있어요. 일단 시작은 이제 상표법이죠. 상표법이 따로 있는데 이 상표법은 여러 가지 분쟁이 생기면 안 되니까 먼저 상표 등록한 사람에게 이제 권리를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상표 등록을 했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못 쓰는 건 아니에요. 여러 가지 예외들이 있습니다. 예. 그 중에 하나가 조금 전에 말씀하신 초코파이. 먼저 이제 A라는 회사가 이제 그 제품을 만들어서 그러한 명칭을 쓰고 또한 계속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만 그 후에 이제 다른 사람들 만들었었잖아요. 결국은 초코파이라는 게 우리가 초코파이 하면은 떠오르는 그 형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업체도 그렇게 만들어 쓰는 거죠. 결국 이거는 처음에 문제 제기를 하지 않고 시간이 한참 지났기 때문에 이거는 일종의 그 관용 표장이 됐다. 이제 표장이라고 하는 거는 그 상품의 출처를 이제 나타내기 위해서 사용하는 모든 그런 표시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 포장에 이제 인쇄해서 사용하는 그런 것들도 다 이제 표장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이미 관용적인 게 됐기 때문에 문제를 제기할 수 없다라는 것이고요. 그런 사례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 드라이 아이스. 역시 이것도 원래 상표명이었어요. 그래요? 네, 그리고 뭐 요요 있죠? 장난감 중에 요요 예. 손에서 하는 그거 역시 상표명이었는데 지금은 그냥 아예 그런 장난감 자체를 상징하는 게 돼버렸죠. 그래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 중에 뭐 샴페인, 뭐 포스트잇,
퐁퐁 등도 포함이 되는 것이고요. 앞으로도 계속 추가될 수 있는 것이죠. 예. 야, 이거 뭐 저희가 전해드린 내용 자체가 다 방심위에서 이렇게 좀 아유, 광고가 이렇게. 되고. 근데 뭐 내용 자체가 이걸 다룰 수밖에 없는 내용이니까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자, 일단 그러면 1심 판단부터 좀 볼까요? 네, 일단 1심 판단부 일단 피고인 그 수출을 했던 그 업체 대표가 이 피해자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음을 인식하면서도 범행을 저질렀다. 일부러 그런 게 맞다. 이런 식으로 인식을 했어요. 그리고 이 회사 이 뻥 들어가는 그 과자는 인지도도 상당히 높고 매출도 높기 때문에 피해가 가볍지 않다라고 봤고요. 대표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고요. 해당 업체에도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자, 항소를 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일단 양형이 너무 무겁다, 형이 무겁다라는 부분도 항소 이유였고요. 그리고 또 이게 그 원심 판결이 법리를 오해해서 잘못 판단했다라는 주장도 어제 들어가 있었습니다. 특히 지금 상표 관련해서 이거를 그 침해했다 그러면 도대체 뭘 침해한 것이냐라는 부분을 좀 명확히 해달라. 그렇게 하지 않은 부분이 잘못됐다라는 것들 그런 주장들을 했습니다. 그 외에도 법리적으로 뭐 상상적 경합과 뭐 실체적 경합에 대한 오해 등등도 함께 주장을 했습니다. 자, 항소심 뭐 말씀해 주신 김에 항소심 판단 결과도 계속 얘기를 해 주시죠. 손 변호사님. 네. 항소심 역시 문제 있다. 이거는 잘못을 했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그 이유는 이제 애초에 모방 고의를 가지고 있었다고 본 거죠. 그리고 아하. 또 다만 그리고 또 피해도 상당할 것으로 보이지만 그래도 1심보다는 약간 그래도 처벌 수위가 내려가긴 했습니다. 예. 제가 이 관련 기사에 달린 댓글 중에 가장 많은 추천을 받은 댓글이 이거더라고요. 깜빵이요. 그런데 뭐 집행유예가 나왔으니까 뭐 깜빵에 가진 않겠죠. 아무튼 깜빵이요 뭐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좋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국내 유통분이 아니라 또 수출 물량이니까 약간 또 그런데 이제 이런 미투 상품 뭐 베끼기 상품 이게 뭐 유통가에서는 오랫동안 또 통용돼 왔던 마케팅 전략이 제가 이 말씀 드리기 전 제가 이거 하나 꼭 말씀드려요. 사건 반장도 말이죠. 다른 방송사에서 뭐 이상하게 이름 바꿔가지고 이름 비슷하죠. 그러니까 많잖아요. 많죠, 그거. 많죠. 근데 우리가 그런 거 가지고 일일이 이렇게 소송 걸고 그러진 않았잖아요, 그죠? 그렇죠. 명품의 자존심. 제가 아무튼 교수님, 네. 이거 솔직히 이 프로그램 이름 베끼는 거 이거 인간적으로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치사하죠 좀. 예. 네. 그러니까 알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거 묻어가려고. 네, 뭐 그럴 수 있는데 명품은 맞나요? 교수님은 그만 나오고 싶으세요? 예? 나 진짜 교수님까지 이러실 줄은 몰랐네. 진짜. 명품의 또 원조이기도 하니까요. 네. 아무튼 그러니까 교수님이 나오시니까 명품인 겁니다. 사건 반장이. 옆구리 찔르는 자, 네. 첫 번째 법 이렇게 마무리하고요.